안녕하십니까? 공매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진칼 지분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휴전 가능성도 보이고, 또 잠잠해질 가능성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에 자녀들이 5%씩 이렇게 나눠 갖다 보니까 물론 지금이야 형제, 자매, 어머니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죠. 오늘 또 보니까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되살리려면 이제 오 지분한테 넘기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누구야? 고려아연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경영권 방어하려고. 근데 그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 자사주를 아예 소각해버리거나 자기한테 우호적인 뭐 직원들한테 나눠준다든가 뭐 배당으로 뭐 이런 뭐 방법을 동원해서 자사주를 편법으로 의결권을 회복시키는데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진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4만 주를 넘겼는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거나 경영권 방어 포석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먼저 한진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자 지주사치고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분 경쟁의 원인도 있겠다. 시총이 8조 원이고요. 꽤 크죠. 뭐 LG 같은 큰 그룹 지주사도 10조밖에 안 되거든요. 보십시오. LG. LG가 10조예요. 10조, 11조. 근데 LG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LG가 11조인데 한진칼은 LG그룹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근데 8조예요. 8조.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건 뭐 비교조차도 할 수 없죠. LG나 이런 데하고. 어쨌거나 PBR 같은 것도 1.2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고 PR도 14배. 그러니까 일반 지주사보다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이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예요. 예전에는 누구하고 했냐면 KCGI라고 이름 들어보셨 강성부 펀드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예전에는 강성부 펀드라고 KCGI하고 싸웠는데 그 강성부 펀드가 철수하면서 지분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이 호방그룹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 싸울 때는 한 8만 원대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8만 원, 9만 원. 근데 지금은 이제 호반하고 붙으니까 15만 원대 일어났어요. 지금 15만 원이에요. 지금 그때보다 더 주가가 올랐어요. 강성부가 공격할 때보다 지금 호반이 경영 참여라고 선언도 안 했는데 15만 원대 엊그제 거래됐죠. 일단 주식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내막은 그렇다. 원래는 이 호반 지분이 강성부 펀드 KCGI 건데 호반이 인수하면서 그리고 호반이 최근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18.5%인가 이 정도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권이 불붙었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주가가 두 번 연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나게 아웃퍼폼 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3년 전 대비 238%, 2023년 12월 대비 73%, 그 다음에 작년 말 대비 67%가 상승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했다, 이미. 예, 두 번에 걸친 경영권 분쟁의 여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주가 흐름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오늘하고 어제는 18% 빠졌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치다가 어제는 한 18% 정도 빠졌고 오늘은 이제 보합세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잠잠합니다. 잠잠한데, 일단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분 경쟁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상승폭이거든요. 얼마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은데, 8만원대. 이해로, 여기서 딱 멈춰 있었어요. 이때가 무슨 가격이냐면, 강성부 펀드하고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면서 딱 8만원대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비쌌거든요. 원래 주가는 4만원대가 원래 흐름이었어요. 근데 1차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8만까지 간 거고요. 이번에 호반이 오면서 이게 17만원까지 갔네요. 17만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잠시 소강 상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있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지분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지분 구조. 지분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시면, 일단 최대 주주 보시면요. 조원태, 조현민, 조현모, 이 3남매가 이거밖에 안 돼요. 겨우 12%. 아버지 거 상속받으면서 나눠 갔잖아요. 형제지간이. 이거 어머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정석학원. 이건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한 학원이죠. 정석재단이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사후에.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되냐면 20% 이쪽 저쪽이에요. 보시면. 뭐 6, 12, 14, 16, 18, 19,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긁어모은 게 20%예요, 20%. 근데 호반 하나만 얼마냐면, 호반 하나만 18.6이에요, 18.6. 호반 건설 하나만 18.6.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원래 싸웠거든요. 조원태 회장하고. 이 중에 누구 한 명만 이탈해도 호반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호반하고 손잡으면. 형제지간의 사이가 끝까지 좋으면 모르는데 여기 삼형제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이탈하면 누구 한 명이라도 오빠한테 불만 있거나 동생한테 불만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탈해갖고 호반하고 손잡으면 경영권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가죠. 그러면 그 외의 지분 한번 살펴보면 그 외의 지분 자 10% 이상이 당연히 호반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좀 있어요. 호반이 이제 한 16,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 때문에 18%, 18%. 지금은 똑같다. 지금 현재 지분은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차이 없어요. 한 2% 남짓 차이에요, 현재는. 호반하고. 그러니까 호반이 좀 더 사느냐, 덜 사느냐, 이제 그걸 잘 지켜보셔야 되고. 두 번째 변수는 이 델타 항공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의 우호지분으로 봐요. 옛날 전통적으로 대한항공하고 서로 지분. 대한항공은 델타항공 주식을, 델타항공은 대한항공 주식을. 꽤 많은 지분이에요. 14%면. 물론 대한항공의 우호지분이라고 보고 여기다 넣으면 34%예요. 34%. 34%. 반면에 이제 호반은 현재는 우호지분은 없고 이제 한 18%. 이제 뭐 좀 더 샀으니까 19%라고 보면 아직은 19%고 여기 34%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변수는 누가 있냐면, 산업은행이 있죠. 요 10%.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하면서 이제 산업은행도 대한항공,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게 된 건데, 요 지분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또 문제예요. 어차피 산업은행은 굳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진칼을. 엑시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쌀 때 파는 게 좋아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디다 팔 거냐? 그렇다고 대놓고 호반건설에 밀어줄 수는 없는 거죠.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 시장에 팔 겁니다. 시장에. 아주 좋죠. 산업은행은 엑시트하기 아주 좋습니다. 시장에 팔아도 주가가 안 떨어져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죠. 보통 산업은행이 엑시트한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시장에 10%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수익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영권 분쟁이 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 던져버려도 사준단 말이에요. 누가 사주든가 호반이 사주든가 최대 주주가 사주든가. 자, 관건은 자, 조원태를 포함한 최대 주주가 일단은 돈이 있냐? 돈이 없습니다.
이미 상속세 내려고 주식담보대출을 다 했다고 그래요. 납부는 50%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담보대출 50% 받았어요. 최대주주 일가는 조양호 회장 상속세 내려고. 호반은 호반은 정말 재무구조가 좋더라고요. 뭐 현금성이 뭐 9천억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싸움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최대주주하고 호반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나오는 이 10%라도 9천억이에요. 9천억. 조원태 회장이라고는 700억 그 상속세 내기도 막 버거워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산업은행 지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옵니다. 호반이 가져올 가능성이 크죠. 시장을 통해서. 그죠? 그렇다고 보면 경영권 분쟁 또 3라운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지금은 또 휴전입니다. 이제 산업은행 지분이 나오느냐. 첫 번째 이제 변수. 두 번째는 이 델타항공이 언제까지 대한항공 5호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타 주주 한번 봅시다. 기타 주주. 뭐 개인이나 이런 거 많지 않더라고요. 개인 같은 경우 10% 미만. 이렇게 보유한 것 같고. 국민연금이 좀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5%. 국민연금은 무조건 중립입니다. 의미 없는 지분이에요. 의미 없는 지분.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나머지 기타 주주는 뭐 의미가 없는 작은 주주니까 볼 것도 없고.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경영권 분쟁은 체제 주주가 취약하기 때문에 호반건설에 한 2% 정도 사면 주가가 출렁출렁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대 주주가 한 34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호반이 한 20% 정도 내외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변수가 산업은행 10%예요. 10%. 요 10%를 엑시트할 때 이쪽에서 가져갈 확률은 돈이 없어서 거의 힘들다. 이쪽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러고 보면 다시 지분율이 비슷해진다. 이것도 델타 항공까지 포함했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매입은 의결권이 없고요. 이미 44만 주는 이쪽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그런데 자사주 매입도 할 돈이 한진칼은 없어요. 호반건설은 돈이 있고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경영권을 판단할 때 자 산업은행의 엑시트를 언제 하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격화될 것보다는 좀 휴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 산업은행 지분 요게 언제쯤 매수 엑시트를 할 거냐?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호반건설이 호반그룹이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또 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서로 이제 지금 LS그룹하고 LS하고 한진하고 서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지분을 사주는 그런 걸 협약을 좀 맺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LS가 한진 거 매입해준다 이런 소식은 없거든요. 만약 이쪽에서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 큰 우군이 되겠죠. 그러면 경영권이 상부상조죠. LS도 지분이 취약하니까 한진도 LS 거 사주고 서로. 만약 이런 관계로 협정을 맺으면 또 경영권 분쟁을 일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현재로서는.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질 상황이 크다. 현재로 봐서는. 지금 주가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은 언제 인식하는 게 좋느냐. 일단 산업은행의 엑시트 움직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호반건설이 추가적인 지분 매입. 그런 부분. 그거는 이제 지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다는 신호고요. 만약 LS하고 한진칼하고 주식 매입 협정을 맺었다. 이러면 또 경영권 분쟁이 한진칼 그 최대 주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얘들 경영권 분쟁이 이제 앞으로 하니까 뭐 또 17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신중히 판단을 양쪽을 비교 분석해서 판단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섣불리 움직일 단계가 아니에요. 이 가격에서는. 예. 신호가 어떤 쪽으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제 일단락 될 걸로 움직이느냐. 그거는 산업은행의 움직임과 후반건설의 추가적인 지분매입과 그 다음에 LS와 한지인 간의 서로 주식 매입 협정을 맺는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지주에서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